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창엽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충돌할 그런 이슈들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어떤가요? 글쎄요, 그 중립성이 뭔가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은 이편 저편 들지 말고 그냥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게 중립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도록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중립성이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중립성인가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육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중립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쟁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산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또는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느끼는 것. 그게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조건 아닐까요? 네.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 사람이 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육이 사람이 사람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반교육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완벽한 중립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냐.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해요. 예, 아마 완벽한 중립이라고 하면 기계적 중립 이런 걸 많이 얘기할 텐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수 진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논의로 하기로 하고요. 0이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진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100이라는 지점이 있고 여긴 보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50에 딱 서 있으면 중립인가요? 중립이라고 하겠죠, 누구나. 일단은 가운데니까 중립이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진보다 네. 보수다 얘기한 거는 이런 쪽의 입장이나 주장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의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보수라는 그런 그 주장이 100에 있다가 200으로 가버렸어요. 더 멀어진 거예요. 저쪽으로 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에 있던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100으로 가야 100으로 가야 되나요? 예, 그 100으로 가야 중립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럼 100이라는 위치는 예전에 어떤 위치였나요? 그건 보수 보수의 위치잖아요. 위치였죠. 그럼 때에 따라서 보수였던 자리로 지금 가서 기계적 중립이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은 보수였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유,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네. 그런가요?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절을 지킨다, 예를 갖춘다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걸어서 예를 갖춘다, 예절이 바르다 하는 건가요?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이 적은 사람이 머리 숙이고 열심히 잘 하는 것, 비판하거나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잘 해드리는 것, 이것을 예절 바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예절이라는 게 과연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머리 숙이고 얌전하게 있고 대들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갖추고 지켜주고 배려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이사 가셨다고 쳐요. 그럼 이사 가신 집에 제가 처음 갈 때 맨손으로 착 하면은 될까요? 축하하는 의미에서 식이라도 갖고 가든 뭐든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만약 오신다고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그만한 대가로 이게 아니라 축하해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저한테 선물을 갖고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주고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당연히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갖춰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자꾸 갖춰지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하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갖춰진 것들을 일컬어서 예다. 이렇게 말을 사실은 하거든요. 네네. 그럼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눌리는 것, 굴복하는 것, 이것을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립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어떤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제가 예를 들어 진보와 보수를 말하고 있는데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이 입장이 있겠죠. 그들이 입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점들,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그런 쪽에서는 교육의 시각으로 사회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철학들이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고 사회를 바라보는데 그 입장이 보수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진보 쪽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나 보수 편을 들 거야, 진보 편을 들 거야, 이게 아니죠. 자기의 분명한 시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 그리고 자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립의 의미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중립성은 그냥 네 편이 될 거야, 내 편이 될 거야, 다음에 어느 편을 드는 게 나한테 유리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서 자리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얘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이제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떤 것 같은가요? 현재의 교육의 중립성은 어느 정도나 잘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보자면. 솔직한 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제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의 인간의 점점 인간으로 되어지는 경험과 관계가 축적되는 전체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의 교육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초중고등학교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스카이라고 표명되는 그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입시를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대학 들어가면은 재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 갖춰져 가지고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나중에 뭐하고 대면하게 되나요?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달리 말하면 기업에 대해서 나를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제품이 돼버리는, 스펙을 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제품 사양 설명서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익히고 사람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과 연결되는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 과정, 저쪽 그 경영용어로 치면은 제공품 상태에 있는 것이고 제공품을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이익을 보고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건 사람과는 다른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교육은 철저하게 기업이라든지 자본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쪽이 편을 들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 무엇인지 하는 자체의 논리나 철학 같은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코 중립이라고 할 수 없겠죠. 철저히 저쪽 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그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서의 중립성을 좀 확고하게 만드는데 좀 시간과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지식만 익히고 그거 갖고 돈 벌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하는 그 자체가 반교육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인데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 조금 더 인간다운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함께 머리를 좀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더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개념인가 이런 것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주제이긴 하지만은 교육 체제라는 것하고 교육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교육 체제를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의 기능 또는 교육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교육이라고 자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재미난 마시멜로 실험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